Morning, not good morning. Good afternoon,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9th of May 2021. Now is 7:1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K Innovation. 오늘 좀 어머님도 피곤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좀 일주일에 피곤이 쌓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오후에 조금 자고 일어났더니 아직 정신이 좀 어벙벙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SK 이노베이션 그래도 조금 이제 많이 회복이 좀 되긴 했습니다. 27만 4천 원인데 금요일 기준으로 2021년 5월 28일 기준으로요. 근데 그날은 이제 1.08%가 떨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그 52주 전고점이 32만 7,500원이니까 그래도 한 10몇 프로 정도 아직은 예전 전고점에 좀 남았네요. 그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계속 가기는 갈 텐데 그래도 조금 무겁죠. 등치가 좀 있으니까요. 근데 SK 이노베이션도 뭐 LG 화학처럼 80만 원, 90만 원까지 몇 년 후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간에 물론 SK 이노베이션도 또 분리를 결국은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좀 몇 년 후쯤 될 것 같고요. 뭐 빠르면 뭐 한 2년 후쯤 될 수도 있고요. 뭐 어찌 됐든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삼성 SDI는 조금 요즘 내실을 그냥 좀 다지고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사면된 시점쯤 해서 삼성 SDI도 공격적인 행보를 다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SK 이노베이션에서 초기 자금 지원, 인프라 도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공헌을 할 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하는 거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왜 한번 그 어디 있죠? 그 IBM에서 왜그 국립학교를 미국에서 지원을 할 때 컴퓨터 랩실을 만들어주는데 그 랩실만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그 유지 보수 비용을 따로 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만들어준 데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유지 보수해주고 거기 인력을 파악해서 학생들을 교육시켜주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인 컴퓨터 랩실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돈 들여서 많이 만들어 놨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 해주면 결국은 그 많은 돈을 써서 만들어진 게 별 소용이 없잖아요.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주고 사회적 기업을 돕거나 아니면 사회 공헌을 할 때에도 단순하게 그냥 돕는 거에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게 계속 연관이 될 수 있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 오펄 SK가 만든다는 거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드랑 같이 6조를 투자해서 픽업 트럭 60만 대를 만들 분량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은 픽업 트럭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픽업 트럭에 들어갈 아마 배터리를 중심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포드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를 따로 세웠다고 하는데 포드하고 GM하고 되게 어려운 시대를 겪었는데 포드는 요즘 좀 다시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CEO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동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고 GM은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손잡고 하고 있는데 삼성 SDI도 빨리 좀 그런 업체들하고 손잡고 그런 거를 해야 될 텐데 어찌됐든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또 이제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고 석유화학 이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K 이노베이션하고 SK 에너지하고 같이 석유공사하고 손잡고 탄소 포집 및 저장, 이산화탄소 저장의 중규모 시설, 그래서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흡수제 개발까지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친환경에 관련돼서도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에너지를 쏟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은 한국 사람 만들기 요거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 성리학의 정치 경제 이런 거 했었죠. 지금 중국의 강남 개발, 중국이 황허강이 있고 화이허강, 회하강, 양쯔강이 그 밑에 있고요. 중국 문명의 발성지는 황허강, 황하강이라고 얘기하죠. 황허강, 조금 양쯔강보다 위에 있군요. 황허강이. 진에서 수당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도 완전은 모두 시안, 루어양, 낙양 등 황허강 유역에 위치한 곳에 수도를 두었고, 그래서 중국 중심 문명의 중심인 중원이란 황허강 중하류 지역의 넓은 평원을 이끌는다. 아, 그렇군요. 물이 부족한 중원에서는 기장, 보리, 밀 등 건조한 기후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곡물이 주로 생성되었다. 중국 북부 지방에서는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 이유다. 아, 그렇군요. 물론 송 이전의 왕조들도 양쯔강 유역이 비옥한 땅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다. 진시황, 수양제, 당태종 등 역대 황정들이 대운하 건설과 확장에 집착했던 이유도 양쯔강과 화해강을 잇고 다시 화해강과 황허강을 이어 양쯔강역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중원으로 수송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은 늘 중원, 즉 양쯔강 이북이었다. 그랬군요. 중국 문명의 중심이 강남 양쯔강 이남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당말 혼란기부터였다. 번영하던 당은 안록산의 난으로 갑자기 기울기 시작한다. 안록산은 평로, 범양, 하동의 절도사를 겸임하며 18만 대군을 지휘하였다. 절도사는 당의 6대 황제 현종의 병방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군사제도다. 초기에 당은 영토를 급속하게 확장하면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군사행정제도가 필요했다. 특히 중국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치세 하나로 일컫는 정관의 치를 잃은 당의 2대 황제 태종은 영토 확장에도 힘을 기울여 당을 당시 세계 최강의 대국으로 키웠다. 비록 안시성 전투에 패하여 고구려 정벌의 꿈을 버렸으나 당태종은 토번, 현재 티벳과 안난, 베트남을 정복하고 서역, 산장을 넘어 중앙아시아로까지 영토를 넓혔다. 현종은 태종이 정복한 변방 지역을 10개의 도로 나눠 각도의 절도사를 두어 지키도록 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한국 사람 만들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끼 식사의 행복 요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국장집이죠. 사당역 이수역 부근에 보성식당이 있다. 고향이 전남 보성인 주인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모습이 옛날 주막을 연상시킨다. 테이블 6개의 조그만 집이지만 입소문이 나서 청국장 마니아들이 끊이지 않는다. 진한 청국장 맛이 인상적이고 곁들여 나간 밑반찬도 깔끔하고 맛깔나다. 보성식당. 아, 여기 한번 좀 가보고 싶은 식당이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를 압도한 독보적 기술. 플럼 보르게니시트, 젠 클러와 같은 유대인 이민자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넘어온 다른 이민자와 확연히 달랐다. 아일랜드나 이탈리아계 이민자는 유럽의 낙후된 지역에서 건너온 농노나 소작농의 대부분이었지만 유태인은 그렇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수세기 동안 유태인의 토지 소유가 금지되었고 이들은 게토, 중세의 유럽에서 유태인을 강제로 격리시키기 위해 설정한 유태인 거주지역에서 교역과 특정 분야에 종사했다. 1930년대까지 혹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앨리스 섬, 이전에 이민 검역소가 있던 뉴욕항의 작은 섬을 통과한 동유럽 출신 유태인 이민자 중 70%는 특별한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작은 상점이나 보석상을 운영해온 그들은 책을 제본하거나 시계를 수리하는 데 탁월한 재주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유태인이 의류사업에 뛰어났다. 그들 중 양복쟁이, 드레스 기술자, 모자 제작자가 많았다. 루이스는 12살이 되던 해 부모님과 함께 살던 가난한 마을을 떠나 폴란드의 브루제스코에서 상점 점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옷이나 직물 자파를 다르단 슈니트 바렌 한 트롱에서 일할 기회를 얻자 곧바로 뛰어들어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다. 그의 글에는 그 시절 얘기가 담겨있다. 그때는 자파상 직원이 옷가게도 맡았다. 그 단순한 사회에서 삶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 식량과 거처는 초라한 것이었고 의류는 귀한 것이었다. 의류업에 숙달된 기술자들, 유럽 곳곳에 펴져 있는 의류 도매상들, 매년 산업 중심지를 돌며 물고는 상인들은 어린 내게 상업의 왕자들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었고 존재감도 컸다. 그는 앱스테인이라는 사람 밑에서 자파상 일을 하다가 인근에 있는 야슬로우의 브랜드 스테더라는 사람의 가게로 옮겼다. 그곳에서 젊은 루이스는 수십 종의 옷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배웠으며 그것은 훗날 그가 스스로 의류업을 하게 되고 이른바 산업을 꾸려가게 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몇 년 후 헝가리로 이사한 루이스는 그곳에서 이미 16살부터 의류 제작업을 해온 레기니를 만났다. 두 사람은 함께 작은 잡화점을 열었고 경영자로서 알아야 할 세부 사항을 몸으로 익혀나갔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이유들을 잘 알 수 있었고 기존에 우리가 금융에 관련된 거라든지 사채업자들도 유태인이 되게 많았다고 뭐 이렇게 유럽의 소설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석 세공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류업 쪽으로 굉장히 좀 그 유태인들이 뛰어났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가 좀 좁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 이제 요즘 막 백신 무서운 속도로 맞아 나가고들 있으니까 내년쯤 돼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진다면 우리나라도 지금서부터 그 세계로 나가는 교육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션과 이제 같이 하는 잉글리시 샤우팅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면 해외에 많이 나가서 다양한 경험을 해주고 그런 거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잉글리시 샤우팅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서 그런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일자리를 찾고 전 세계를 무대로 향해서 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잉글리시 샤우팅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박시영 TV에서 우리 메인 티처 션이 나와서 좀 홍보를 하니까 와서 많이 응원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식 상담이나 멘탈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저 여기다가 좀 댓글 남겨주시면 온 오프라인으로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